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부동산 공급 시간이었고,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서 간추려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할 수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280페이지, 네, 280페이지 교재를 펼쳐 두시면 돼요.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 교재 펼쳐 두시고, 자, 칠판을 잠깐 볼지도 그렇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잠깐 복습을 하면서, 자, 오늘 공부할 주제를 소개할 수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 지난주에 부동산 공법은 그 토지 공법하고 또 건물 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토지 관련 법률이 수백 개 법률이 있다 그렇게 했죠. 네, 수백 개의 그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약칭해서 네, 국토계획법이다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법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모든 그 국토개발이 그 국토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개발이 허가제도가 두 번째 핵심 주제,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자, 그때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의 체계, 국토계획 체계를 위주로 해서 아마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잠깐 복습을 해보지 뭐.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 그랬죠.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자,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있으면은 이 국토를 장기적으로 말이야.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장기적으로 잘 보존할 것인지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국토를 잘 보존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 이를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된 국토 곳곳에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네, 광역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죠. 네,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네, 한 개 한 개의 시군 단위로 시와 군 단위로 다시 국토가 계획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한 개 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그 부산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는 잘 보존을 해야 될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둔다고. 이렇게 한 개 한 개의 시와 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제일 중요했었죠. 네, 이것을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 수업을 안 듣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은 이제 동영상으로 지난주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쭉 연결되니까 알겠죠? 특히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같이 들어야 돼요. 자, 이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어.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와 군은 그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6대 광역시가 있잖아. 우리 부산 광역시처럼.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앞으로 특시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네. 그리고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군 그리고 제주도는 관할구역 단위로
그 국토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와 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이제 도시군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하나가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됐죠. 이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때문에 부산은 한 개 시제가 되잖아요. 그죠? 부산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 시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부산시 관할구역 단위로 부산시 도시군 계획이 있고 부산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한 20년쯤 이후에 어떤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해두는 거죠. 우리 뭐 인생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 계획도 있고 이제 단기 계획도 있듯이 이렇게 시와 군들, 도시들도 장기적으로 그 도시가 한 20년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 부산광역시의 먼 미래를 미리 발전된 먼 미래를 미리 계획을 해둔다고 이것을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계획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이 도시와 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5개. 아마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5가지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5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5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제가 해드렸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일 먼저, 우리, 국토위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했었죠. 용도지역이라든지, 또 용도지구도 있었고, 그리고 용도구역이 있었을 겁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3개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 지구, 구역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그래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무엇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토지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째가 이거였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쭉 했어요. 지난주에, 실시간 동안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여러분이 모르잖아. 이제 시작이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것들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진도가. 들어가가지고 이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역의 지난주에 설명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무엇이 다른지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의 특징.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나요? 용도지역의 특징까지.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용도지역의 종류.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다. 그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웁니다.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우고 좋으시겠다. 그 다음에 그 21개의 용도지역별로 지정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고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됐는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잖아. 땅을 사면은 어떤 용도지역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또 어떤 용도적인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되는지, 용도지간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간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든지, 용도지간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용도지간에서의 금폐율 들어보셨죠? 용적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합니다. 오늘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합니다. 용도 지역편, 이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이것도 복습해 드릴게. 용도 지역의 의, 용도 지역의 의의를 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된 것 같아요. 용도 지역이 무엇일까?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280페이지 보면은 교재 보세요. 280페이지 보시면은 왼쪽 위에 봐봐.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용도 지역의 법률적 의의라고 적어놨죠. 예, 거기 보면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법률적 의의를 적어뒀어요. 뒀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까요? 읽어봐도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읽어봐도 모르는데 보고 있으면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거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를 봐야 됩니까? 저를 봐야 되죠, 저를. 그래서, 네. 오빠 한번 쳐다보세요. 저 뒤에는, 제 뒤쪽에 아니면 이제 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구나. 뒤쪽에. 저 뒤에도 보이죠? 됐고. 앞에 보고요. 자, 용도지역의 의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었어.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은 전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해.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제 토지의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구분하는 게 용도지역이야. 예를 들면은, 김포 평야에 있는 땅, 김해 평야, 이렇게 평야지대에 있는 농지라면은 아파트 짓고 공장 지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됩니까? 농사 지어야 될 땅이잖아. 그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땅이 있어. 나대지.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땅이 있다고. 그게 농사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 짓고 공장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상가 빌딩을 지어야 되죠. 서울에 있는 땅이라면. 그리고 설악산은 산이 참 아름답다. 그죠? 참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설악산 다 밀어가지고 그냥 확 바위 깨트리고 밀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짓고 공장 지을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면은 그대로 잘 보존해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도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주로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잘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전부 토지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자, 우리 서울이나 부산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걸 계속 따라해야 돼, 마음속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있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도시지역이라고 해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그동안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념이 있죠? 그건 없는 걸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시지역은 개념이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으로선 도시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꾸 마음속에 따라요.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땅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지역으로 한다고. 그 다음에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정된 게 관리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봐요. 그림 이렇게 제가 그렸었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졌어. 멀리 떨어진 곳에 산이 있거든. 도시지역에 멀리 떨어진 곳에 산이 있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전답과 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자, 이런 곳이라면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평야지대잖아. 농림업의 지능과 그리고 산림의 보존이 필요하거든.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무엇이었죠? 농림지역이라고 해요. 농림지역. 그리고 자, 도시지역이 멀리 떨어졌는데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해안,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 등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무엇이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앞에 글자 따라서 암기를 하면 되죠. 도, 관, 농, 자, 그렇게 되죠. 이게 뭐죠? 도시지역. 이게 뭐죠? 관리지역. 이게 뭐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이것을 용도지역이라 그래. 용도지역. 이렇게 우리 국토 가운데 이만큼은 도시지역이야. 이만큼은 관리지역이야. 이렇게 용도지역을 제일 먼저 변경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지정이 있었겠습니까? 지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정책을 입안해서 지정이 정책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4개 중에서 세분되는 게 2개가 있다고 그랬죠. 관리지역과 도시지역이 세분이 돼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땅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용도지역을 세분하면은 세분은 세부지역으로 다시 나눈다는 거잖아.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의 종류를 다시 나누면은 4개가 있었잖아. 어떻게 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배운 거죠. 그리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다시 세부지로 나누는 거야. 나누면은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6개.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땅은 그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16가지. 16가지로 토지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중에 내 고객이 땅을 사가지고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에 맞도록 그 16가지 용도 중에서 토지의 쓰임새에 맞는 용도를 골라서 상담해서 팔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장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땅을 팔아야 되고요. 맞죠?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하면은 고층 아파트 지을 것인지, 충청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에만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도시지역이 전부 세분되면 몇 개? 16개. 이 종류를 지금부터 16개를 다 배울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은 세분되면 3개가 있었잖아. 이렇게 설명했었죠?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도시가 밖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에 가까운데 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낮은 지가 있어. 낮은 지역.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이 도시지역에 이웃하면은 이런 쪽을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켜야 되잖아. 그때 아무렇게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난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죠. 그때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무엇이라고 했죠?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에는 도시지역이고 밑에 여기는 뭐죠? 비도시지역이 되잖아. 비도시.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죠. 5개.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에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21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이냐면 이거였어.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개념.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 수업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여러분 수업을 잘 들었다는 척도, 수업을 잘 들은지 검사를 맡으려면은 말을 할 수 있으면 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용도지역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도지역이 뭐죠라고 물었을 때, 구시렁구시렁 하지 말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도지역이 뭐고라고 물었는데, 용도지역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도지역이 뭔지를 책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 맞잖아. 항상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지는 내가 책 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거다. 그러니까 공법을 6개월 공부하고 1년 공부했는데 용도지역이 뭐고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으면 뭔가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맞잖아. 나중에 손님이 용도지역이 뭐죠라고 물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땅이나 사요. 그렇게 누가 땅 사겠어. 용도지역이 뭔지 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귀담아 듣고. 이게 용도지역이야. 봐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사용 용도를 구분해서 정해놓고
이 해당 용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가 한 명입니까?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그 용도 지역별로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은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토지 위에 구분 지정한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라. 용도지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를 하여금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뭘 제한하죠? 행위,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뭘 제한한다고요? 건폐율, 오늘 배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몇 가지를 제한하죠? 이거 세 가지 제한을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서 정한 것이 용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건폐율을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구분 지정한 게 용도지역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소속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소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서 어디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개발 행위나 건폐율 제한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으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소속인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 준비를 할 때 건폐율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입니다. 공식은 외웠어요. 공식은 외웠는데 이게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는 제도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법을 만들었을까? 왜 건폐율을 만들었을까? 왜 용적률을 만들었을까? 이걸 모르는 거죠. 공식만 외우고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제 개념 정의를 했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이 됐거든. 용도지역의 특징까지 했다고. 용도지역의 특징 금방 했잖아. 그죠? 용도지역의 특징 보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지지로 지정됩니까? 전국도,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특정 지역, 국지지로 지정되는 거 아니고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지역별로 토지의 특성이 다를 거 아닌가.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국지지로 지정됩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되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지정하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용도지역은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땅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정해서 보전이 필요하면 그 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럼 바꾸어 가면은 용도지역의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라면은 미지정된 국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국토에 한 3% 내지 4%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지정된 게 아니에요.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토의 일부는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상태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상호 중복 지정 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 공부 여기까지 진도 나갔어. 그럼 봐봐.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이게 단순히 외우지는 말고요. 이 하나하나를 생각이 되니까 순차적으로 지정하니까 아직까지 지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자꾸. 그 다음에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냥 외우지 말고 이 이치를 한번 따져보자. 여기 뭐죠? 주거지역이잖아. 주거지역이면 아파트 지역이 되거든. 단독주택 짓고. 근데 여기다가 주거지역에다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공업지역이라고 중복해서 지정했어. 주거지역에서 동시에 공업지역이야. 그럼 공장 건축을 할 거 아니가. 아파트 앞마당에 공장을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주거지역이면서 공업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면 돼? 안 돼? 이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그렇게 돼.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에 의하고 특징했으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21개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기초과정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나중에 말이에요. 3월달에 제가 강의할 때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있을까? 그때는 더 깊게
다뤄야 될 전문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3월달에 폼 잡고 와가지고 밑에 이제 용도지의 종류도 모르고 종류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꾸 기초가 없으면은 밑에 기둥 없고 건물을 지으면 자꾸 무너질 거 아니야.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잘 시작하시는 것 같아. 네, 용도지의 종류 볼 텐데 아까 도시적은 주상 공로까지 배웠지. 시분 되면 16개가 있는데 16개를 다 배운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하면은 정말 이걸 한번 같이 해보면은 얼추 외워지는 거야. 얼추. 그래서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그냥 외워진다니까. 저절로. 그래서 자 281페이지 봐요. 보면은 281페이지 보면은 용도적의 종류와 세분해가지고 도시적이라고 나와 있죠. 28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도시적은 주상 공록 표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해가지고 또 밑에 나와 있습니까? 표가 나와 있죠. 자 거기서 주거지역 봐봐. 주거지역 보시면은 281페이지 표입니다. 학마 어디 한 줄도 모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30년 만에 가방 들고 처음 왔잖아. 그러니까 어디 한 줄도 모르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겁니다. 네. 자, 집중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가서 일일이 손짓 붙일 수는 없잖아. 잘 찾아오셔야 돼. 281페이지. 이제 페이지 넘기지 말고, 281페이지 찾았죠? 자, 거기 주거지역 봐봐. 주거지역 보시면은, 자, 뒤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전용 주거지역 찾으셨습니까? 네.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반 주거지역. 3번이 뭐죠? 준주거지역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봐요. 도시지역을 세고 나면은, 여기 보세요. 적지 마요. 책에 있으니까.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잖아. 근데 주거지역을 세분하잖아. 주거지역을 세분하면은 적지 마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어. 전용 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고. 그리고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 이렇게 있다고. 그럼 봐봐. 교재에다 동그라미, 교재에다가 전용 주거지역에서 전 동그라미 하세요. 전 동그라미. 빨리빨리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1 동그라미 하시고, 준주거지역에 준 동그라미 해봐. 그러면은 주거지역을 세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전, 일, 준. 됐죠? 성은 천시고 이름은 일준이야. 무엇이죠? 이름 일준이. 전 일종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그때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는 거야. 1종,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이 돼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3개가 있는 거야. 제1종 일반 주거지역부터 2종,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돼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이 되고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 전부 세분되니까 몇 개가 됩니까? 6개. 우리 부산은 도시지역이고 부산광역시 관할구에 지정된 주거지역의 종류는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뭐냐, 이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뒤에 보십시오. 단독주택 줄 거예요. 단독주택 줄 거예요. 단독주택. 딱 밑줄 거예요.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전용 용도 지역이라. 단독주택 전용. 여러분, 경상남도 창원이 있죠. 창원은 도청 소재지. 창원은 그러니까 마산 쪽 말고 진짜 창원 있잖아. 본래 창원 쪽은 계획도시잖아. 1980년에 만들어진 계획도시거든. 그러니까 계획도시니까 이 동네는 단독주택만 지어야 돼. 다 계획을 했다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원에 가보면은 단독주택 단지는 진짜 1층, 2층 단독주택만 그 동네에 다 있다고. 이런 곳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 보호라고 돼 있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 몇 종이 됩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 그래서 기억할 때는 단독주택 전용이다.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2종은 공동이죠. 공동주택 줄 겁니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이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전용 용도지로 생각하면 돼.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봐요. 우리 주택은 단독주택은 1층 내지 2층이고 보통 보면은 아파트는 그 층수가 고층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의 층수 있잖아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 게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몇 종까지? 3종까지 세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하는 기준은 뭐죠? 주택의 층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하게 되는데 1종은 뒤에 줄 것이죠. 저층 줄 것. 2종은 중층 줄 것이면 되고 3종은 중고층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제일 위에서부터 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단독 맞죠?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럼 잠깐만요. 잠깐 보면은 저를 보면 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저 77이거든. 네?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좀 간 크시네요. 77. 이걸 낮은 걸 신어서 그렇지. 진짜. 셰프 교수님 보셨어, 안 보셨어? 77. 심하게 삐집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저를 보면 되겠죠. 저를 보면은 키가 크니까 몇 종이죠? 저는 3종이야, 3종. 고층. 그럼 저 키가 좀 아담하면은 몇 종이죠? 1종, 저층. 보통 키가 몇 종이죠? 2종이야, 2종. 그럼 나처럼 키가 크면 몇 종이죠? 3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도 층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은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봅니다. 준주거지역은 뒤에 줄 잘 꺼야 됩니다. 주거지역 줄 거예요. 주거지역 줄 거고, 플러스 저 뒤에 저 뒤에 상업 기능하고 업무 기능까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기능 플러스 그리고 상업과 업무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가 되죠?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 잠깐 봐요. 여러분 거기 들어보죠. 여러분의 고객이 나중에 제1종 전용주택의 땅을 샀어. 그러면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니까 아파트 건축은 허용될까요? 아파트를 건축하는 개발 행위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죠. 이렇게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거야. 1종 전용주택의 땅을 사면은 단독주택 전용 용도지역이니까 단독주택만 지어라. 그 외의 이 단독주택의 양호한 주환경을 해칠 수 있는 그 이외의 개발 행위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법에서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땅을 사면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 행위는 법으로 제한하게 돼. 이것을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그러니까 제1종 전용주거를 지정한 목적은 그 용도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아파트 건축이나 공장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행위 제한이라 그래. 서서히 이제 그 개념들이 이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보십시오. 주거기능이니까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준주거지역 땅 사면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데 플러스 뭐라고 돼 있죠?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이 되니까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까지 건축할 수 있어. 그런데 제1종 전용주택의 땅 사면은 단독주택만 원칙적으로 지어야 돼요. 근데 준주거지역 땅 사면은 주거 용도의 건축,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도 지을 수도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가나 업무 용도의 빌딩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6개의 주거지역 가운데서 제도적으로 토지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은 용도지역은 무엇입니까?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6개 중에 참 좋은 땅이 준주거지역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중심상업, 교재 집합하면서 딱 보세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4개가 있죠. 네, 4개가 있습니다. 아까 주거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되죠? 전일준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앞에 가졌다니까 중일근유 그렇게 되죠. 근데 중일근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충청도 버전으로 발음을 하라 그래요. 충청도 버전으로.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은 중일근유입니까? 중일근유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다시 그 중일근유 할 때 그때 좀 웃어주는 거예요. 진짜. 자, 다시 할 거예요. 중일근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죠. 상업지역 4개 어떻게 되죠? 중일근유. 그렇게 하면 돼.
중1근이유. 내가 누구? 중1근이유. 아버지 돌 내려가요. 중1근이요. 상업적 4개. 그 다음에 공업적입니다. 공업적은 다시 보세요. 전용 공업적 교재 집행하면서 일반 공업적 그리고 뭐가 있죠? 준공업적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공업적 3개도 앞에까지 따니까 어떻게 되죠? 전일준 주거지가 똑같습니다. 주거지역 전일준 공업적도 전일준 그렇게 되죠. 전용 공업적과 일반 공업적과 준공업적 그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목적들이 뒤에 나와 있어요. 중심 상업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 상업적 뒤에 적어놨죠?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 확충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본래 그걸 이제 외우면 돼요. 중심 상업적이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 확충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 위주로 하고, 오늘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 원리만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야. 이거 다 하면은, 지금은 1월달에 다시 들어가도 되잖아,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 봅니다.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3개가 있죠. 어떻게 되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따라야 돼.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녹지지역은 시험에 비교적 잘 나오고요. 또 수험생들이 참 많이 헷갈려하고요. 네,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은 지금 합니다. 이런 교재 봅니다. 보전 녹지지역 찾으셨죠? 281페이지 저 밑에 보면 보전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 밑줄 그십시오. 도시의 밑줄 꺼야 됩니다. 도시의 자연 환경 줄 것이고 도시의 자연 환경 줄 거고 저 뒤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할 때 보전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자연 환경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그러니까 도시의 자연 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된 녹지가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생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은 줄을 할 거예요. 밑줄 거십시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 줄 것입시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녹지입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녹지를 무슨 녹지라 그러죠? 생산 녹지라 그래.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은 네, 밑줄 잘 꺼야 됩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세 번째 줄에 있네. 세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밑줄 거시면 됩니다. 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밑줄 꺼놓고 고개를 들어봅니다. 지금 외워야 될 거고 밑줄 꺼드리는데 그걸 외우니까 이해가 팍팍 됩니까? 잘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까?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막 추상적이잖아, 봐봐. 보전 녹지지역은 금방 여기 밑줄 껐거든. 자연 환경을 뭐 한다? 보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자. 자연환경 보전,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 경관, 녹지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을 보전 녹지지라 그래. 그 우리 도시 주변에, 우리 부산시 주변에 보이는 산이 있죠. 그 산지는 녹지지역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이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되면 보전 녹지지역이야. 가만히 보니까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과 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니까 개발이 허용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전 녹지 땅은 평생 보유하고 있어도 평생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만약에 상속받았어. 녹지지역의 땅을 좀 상속받았어. 이제 배웠으니까 확인하니까 보전 녹지지역이야. 계속 보유하는 게 좋습니까? 매도 처분하는 게 좋습니까? 매도 처분하는 게 좋죠. 네. 그 보유로 인해서 땅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되어서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팔아서 대체 토지, 다른 토지를 사는 게 낫죠. 그 보전 녹지지역이야. 개발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라고 돼, 유보. 그럼 잠깐만.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지여야 됩니까? 농지여야 됩니까? 농지.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는 농지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러면 동네 뒷산에
가수원도 있고 밭도 안 있습니까? 그 없는 동네에 살고 있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바로 여러분 아파트 뒤에 등산로 입구에 밭이 보이고 가수원이 보이잖아. 이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생산 녹지지역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한적 개발이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적 개발이 허용. 그럼 봐봐. 지금 녹지지역 세개 중에서 현재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지역은 뭐죠? 자연 녹지지역이라. 그러니까 녹지지역 세개 중에서 그래도 녹지지역이 묶여있지만 자유롭지는 않고 법으로 제한하겠죠. 많은 개발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자연 녹지. 그 다음에 봐봐.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이 유보된 게 생산 녹지지역이잖아요. 그럼 생산 녹지지역에서 유보는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인 금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5년쯤 확실하지 않지만 5년쯤, 10년쯤, 15년 뒤에는 개발의 가능성도 있는 녹지,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게 농업 생산 녹지지역이야.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개발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뭐죠? 보존 녹지지역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네, 이 집이 아파트 단지야, 여러분.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뒤에 산이 있어, 없어, 주변에? 있어. 산 있죠. 산 있어. 근데 녹지지역이 몇 개로 나눠진가?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아까 자연 녹지지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공급에서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개발. 개발이라는 말 무지 많이 써, 뭐. 개발이 뭐죠? 개발은 이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축하는 거. 맞죠? 아니, 땅 사서 집 짓는 거는 개발하는 거 맞죠? 정관 신도시 개발하잖아. 정관 신도시는 신도시 개발이잖아. 그죠? 뭐 하는 거지? 밀어서 아파트 건축하는 거 아니가? 건축이 개발이야. 그래서 앞으로 공급 시간에 개발은 첫 번째 뭐죠? 건축이야, 건축. 그 다음 뭐죠? 땅 파는 게 개발이지 뭐. 농지나 임야를 밀어서 택지나 공장 용지를 바꾸는 게 개발 아닙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래. 토지 형질 변경. 땅 파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질 변경. 땅을 파서 대지로 만들고 이거 땅을 하잖아. 이게 전부 다 땅을 절토 잘라내고 정지, 팽창하게 고르고 이런 게 전부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래. 그래서 개발은 건축 아니면 형질 변경이 대부분인 거야. 그러면 봐요.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는 것은 녹지지역이지만 개발은 건축이니까 건축이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동네 등산로 입구에, 산 입구에, 등산로 입구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주택이 하나, 둘, 집이 보이면은 개발이 가능한 녹지 맞죠? 이게 무슨 녹지고?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이 되게 자연녹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럼 저 푸른 초원에 있으니까 저 푸른 초원은 공업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초원은 녹지지역을 의미하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지었잖아.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건축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녹지입니까?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 녹지는 그렇게 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 녹지. 아침에 노래하기 힘들다.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 자연 녹지. 뭘 의미하죠? 제한적이지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보존하는 겁니까?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아까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논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과수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잠깐 내년 3월달이에요. 내년 3, 4월에 진짜다. 3, 4월에 아파트 딱 창문을 열고 뒷산을 쳐다봐. 3, 4월에 창문을 딱 열고 뒷산을, 여러분 뒤에 산을 딱 보면은 꽃이 핀다.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뭐든가 대부분 산수유, 노란 산수유가 피잖아. 산수유 금방 핀다? 그죠? 아니, 농가 밭에, 밭과 가손에 피는 꽃이 산수유지 개나리가. 지금, 아니, 생산 녹지는, 여러분 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니까 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밭,
밭가에서 피는 꽃은, 봄을 알리는 꽃은 산수유 아니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얗게 뭐가 피죠? 그 다음에 봄을 알리는 꽃, 하얀 꽃, 매화꽃. 그럼 산수유하고 매화가 피는 것은 자연적인 산에 피는 겁니까? 가수나 밭입니까? 과수는 아니면 밭이 농업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산수유하고 매화는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매화꽃이 보이고 산수유가 보이면은 무슨 녹지입니까? 생산 녹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봄철에 이제 꽃 피는 봄날에 3, 4월에 창문을 열고 뒷산을 봤는데 매화꽃이 피고 산수유가 피면 생산 녹지제인 거야.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무슨 녹지? 생산 녹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네 뒷산 등산로 입구 지났어. 이제 지나가지고 가수원을 막 지났다. 가수원을 지나서 또 올라가니까 등산로 이제 등산 가게지 갈 거예요. 등산로 가는데 가수원이 끝나니까 봄에 피는 꽃이 있었죠. 봄에 피는 꽃. 가수원이 끝날 때쯤 봄에 피는 꽃이 뭐가 피죠? 진달래꽃이 피잖아. 이제 빨갛게 온산에 불고 진달래 피.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그럼 뭐죠? 보전녹지죠. 그러니까 진짜 산에 가서 동네 뒷산에 갔을 때 진달래가 보이는 순간부터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진짜 여러분 상상해봐. 우리 동네 뒷산에 한두 번 올라가 봤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봄철에 진달래 만나죠? 진달래가 핀 산은 진달래가 핀 주변에 건축된 거 봤어? 못 봤어? 나는 못 봤다. 그죠? 그건 개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세 가지입니다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녹지? 자연 녹지.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뭐죠? 생산 녹지. 생산 녹지에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뭐가 되죠? 보전 녹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안 잊어버리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도시적 16개, 도시적 16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직은 지난주에 다 배웠죠. 저기 있네. 무슨 관리직이 있습니까? 보전관리,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있죠.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시적까지 여기까지 도시적이 전부 세분되니까 몇 개? 16개. 도시적 밖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기 종류는 모두 몇 개가 있다? 21개의 용도지기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자, 용도지 관련해서 금필과 용률은 잠시 휴식하고 금필과 용적률을 진행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